안녕하세요. 아산시 중앙도서관 및 여러 기관에서 책과 함께 보드게임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강연주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같이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보드게임은 가방 들어주는 아이입니다. 이 가방 들어주는 아이는 이렇게 서구와 영택이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좀 더 보드게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책을 한권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보드게임 이름 그대로 가방 들어주는 아이예요. 표지를 잘 보시면 이 친구가 서구인데 얼굴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죠. 무슨 일이 있는지 좀 뚱뚱해 보이네요. 그리고 뒤에 영택이가 목발을 짚고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요. 이 책은 4학년 1학기 국어책에 실제로 수록되어 있는 글로서 고정욱 선생님께서 만드신 책입니다. 고정욱 선생님이 실제 학교 다니실 적에 1년 동안 같은 반에서 서구와 영택이와 함께 지내면서 있었던 일을 소개한 책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단하게 목차를 소개할게요. 개학날 맡은 임무.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개학날 맡은 임무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동안 뜻하지 않게 많은 기간 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하게 되었는데 개학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께서 따로 정해주신 임무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무엇을 해야 했는지 또 무엇을 맡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방 2개 맨 아이입니다. 자, 우리 보통 가방을 하나만 메고 다니는데 서구는 가방을 2개 메게 되었어요. 그것도 1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내 잘못이 아니야. 영택이 잘못이 아닌데.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는 쓸쓸한 생일잔치입니다. 생일은 우리 친구들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도 매우 기쁜 날이죠. 그런데 영택이는 쓸쓸한 생일잔치가 되었나 봐요. 무엇 때문일까요? 영택이가 생일날 울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참 궁금해집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는 달라진 영택이. 맨 앞에 표지에 보면 영택이가 목발을 2개 짚고 있는데 갑자기 목발이 하나가 없어졌죠.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 이야기 모범 상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착한 일을 하거나 다른 친구들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면 상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서구는 상장을 받고도 펑펑 울게 됐는데요. 기뻐서 울었는지 슬퍼서 울었는지 그 속마음을 한번 알고 싶네요. 자, 선생님이 다 얘기해주면 재미가 없겠죠? 이 책은 실제 고정욱 선생님과 그 당시 친구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방 들어주는 아이 보드게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방 들어주는 아이 구성품을 살펴봅시다. 가장 먼저 보드판이 보이고요. 54장의 이야기 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이동할 말이 있는데요. 영택이, 서구, 친구들 3개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토큰이라고 그래서 한 가지 색당 이렇게 5개씩 있는데 총 6가지 챕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6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서 30개의 토큰이 있고요. 자, 여기 하나, 둘, 3개는 숙련자 이용 게임에서 사용되는데 이거는 점수 기록판이고요. 이거는 점수 기록할 때 사용하시는 요약 카드 그리고 상장 카드 함께 있습니다. 게임 준비를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해보았어요. 이 게임은
4인을 기준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2인이나 3인이 게임을 할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보시고요. 자, 우리 서구는 서구 집에 이렇게 말을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눕혀놓은 거고요. 영택이도 영택이 집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친구들은 어디에 두냐? 교문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6개의 챕터가 있었죠? 그 챕터 색깔에 맞게 토큰 몇 개? 자, 5개씩 이렇게 있는데 가방 들어주는 아이가 보이도록 이렇게 토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방 들어주는 아이 이야기 카드는 각 5장씩 이렇게 놓고 나머지 카드는 모두 더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보이기 편한 곳에다가 자, 더미 카드를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게임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게임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학교를 다녀온 사람부터 게임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그 친구가 정해지면 항상 시계 방향으로 순서는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카드를 5장씩 이렇게 나누어 줬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4인 기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카드를 보시면 이렇게 다 보이지 않게 각자만 볼 수 있는데 선생님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드를 펼쳐놨어요. 그러면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로 이렇게 보이시죠? 거기에 2라는 숫자가 있는데 학교라고 써있죠. 2라는 숫자를 보고 영택이나 서구나 우리 교문에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는 2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2칸을 가든지 아니면 이 숫자 쓰여진 숫자보다 더 적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카드 사용해서 더미 카드에 두고 2칸을 이동해 볼게요. 서구를 이동하겠습니다. 하나, 2칸. 자, 이렇게 눕혀 놓을게요. 일단은 보이시라고. 그리고 자, 두 번째 카드로 영택이 집이라고 쓰여 있는데 숫자 4라고 쓰여 있죠. 자, 우리 4칸을 이동할 건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죠. 숫자보다 실제로 적게 갈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4칸이라고 쓰여 있지만 한 칸만 이동해 보겠습니다. 영택이를 한 칸만 이동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야기 만들기 카드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숫자 보이시나요? 4라고 쓰여 있죠? 제일교회. 거기에 주황색 영택이와 초록색 서구가 함께 제일교회에 위치해 있죠. 그렇게 되면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카드를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이야기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함께 꼭 읽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재수없게 힘든 일을 맡았다는 생각이 드는 서구. 집에 가는 길에 고개를 돌려보니 영택이가 느리게 따라오고 있다. 가방을 영택이의 집에 먼저 갖다 주기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시고 이야기 카드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카드를 내려놓게 되면 토큰을 하나 획득할 수 있는데 이 토큰은 나중에 점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으면 좋습니다. 자, 제가 만들었던 이 이야기 토큰 여기 두시고요. 내 차례를 마치기 전에 항상 카드를 보충해야 하는데요. 카드 2장을 보충하고 내 차례를 마치게 됩니다. 자, 더미에서 카드 2장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충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야기 카드랑 이동하기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패스하는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패스는 내가 이렇게 카드가 있는데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3장만 한번 버려볼게요. 3장을 더미 위에다 이렇게 두고 버려진 숫자만큼 가져올 수도 있고요. 패스의 경우에는 최소 버려진 숫자만큼 그리고 최대 5장이 될 때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채우면 4장이 되지요. 그러면 한 장 더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례를 넘어갑니다.
저부터 게임을 진행할게요. 저는 4카드를 내고 4카지만 친구들을 2칸만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차례를 마치고 하나를 보충하고 끝낼게요. 네, 두 번째 친구는 3을 내고 3이면 한 칸에서 3칸까지 갈 수 있고요. 3을 내고 하나 둘 셋 3칸을 갔더니 서구집에 이렇게 두 친구들이 말이 모였기 때문에 이야기 카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칩을 하나 가져오고요. 그리고 2장을 보충합니다. 저는 3입니다. 자, 카드를 내려놓고 영택이를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한 칸만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문 5칸 보이시죠? 자, 5칸이지만 우리 서구를 3칸만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차례를 마치고 제 카드를 2장 보충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 네 번째 친구의 경우 여기 보이시나요? 문방구의 숫자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야기가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방구에 서구가 혼자 있기 때문에 따로 이동하지 않고 이야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에게 1,000원을 간신히 받은 서구는 무슨 선물을 살까 고민한다. 문방구 아저씨는 그 돈으로 고급 필통을 주는 배려를 한다. 서구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멋진 아저씨다. 자, 그리고 이야기 카드를 내려놓고 토큰을 하나 획득합니다. 그리고 카드를 보충하고요. 다음 친구에게 차례를 넘깁니다. 이렇게 게임이 진행되고 4개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자, 4개의 이야기라는 거는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 이야기가 끝나면 여기에 있던 이야기 토큰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게 한 이야기가 끝난 거고, 자,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여기도 똑같지만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야기 카드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카드가 하나, 둘, 셋, 4개가 끝나면 게임은 종료되는데, 이거는 4인 기준일 때이고요. 2인이나 3인일 때는 2가지나 3가지 이야기가 끝나면 게임은 종료되겠습니다. 이제 게임이 끝났으니까 우리 점수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이시면은 이야기 토큰 있죠? 우리가 이야기 카드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획득한 이야기 토큰의 색깔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6가지의 토큰이 있지요. 거기에다가 가장 많은 색깔의 이야기 토큰을 봅니다. 여기는 2개고 여기는 4개니까 가장 많은 개수 하나, 둘, 셋, 4개를 곱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24개죠. 24. 그리고 각 이야기 토큰 하나당 1점씩을 더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이기 때문에 플러스 10점. 그래서 나의 점수는 모두 34점이 됩니다. 이렇게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
선생님이 보드판을 새로 세팅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 보드판을 보고 기본 게임과 달라진 규칙이 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보이시나요? 자,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세요. 다 찾아보셨어요? 네. 자, 여기는 우리 이야기 토큰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야기 토큰 중에 우리 기본 게임에서는 이렇게 글씨가 놓여 있었죠. 그런데 뒤집어서 이렇게 놉니다. 여기에는 뭐 축구공이나 가방이나 이렇게 각종 사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리고 게임 룰은 기본 규칙과 같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부분만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본 게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상장 카드가 있어요. 이 상장 카드는 자, 뒷모습이 이렇게 생겨 있고, 그리고 자, 돌려보시면 우리 점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점수도 얻을 수 있고 마이너스 점수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렇게 12장의 카드이지만 실제로 게임에서 사용되는 거는 잘 섞어서 이렇게 놓고 3장만 사용을 합니다. 선생님이 3장을 이렇게 샘플로 두었는데요. 자, 첫 번째 상장 카드를 볼까요? 3개 이상 모은 이야기 토큰 색상당 2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게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점수를 계산할 때 이런 이야기 색상을 모으면 플러스 2점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6가지 색깔 중에서 모으지 못한 색상 이야기 토큰이 있다면 그것만큼 마이너스 2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자, 우리 아까 이야기 토큰에 각종 사물이 그려져 있다고 했죠? 축구공이나 가방이나 목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는 축구공은 한 개당 1점이 플러스 돼요. 그래서 나중에 점수 계산을 할 때 플러스가 되고요. 또 다른 점은 우리 이렇게 보시면 축구공의 방향 표시 보이시나요? 자, 있죠? 이렇게 있는 방향 표시 보이시죠? 자, 이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한 칸을 이동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한 칸을 이동해 볼게요. 서구가 영택이네 집으로 한 칸을 이용했는데 이동하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우리 이야기 토큰 중에서 하나를 맨 밑으로 내리고 제가 원하는 이야기 토큰을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다시 사물을 보이도록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법은 기본 방법과 모두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똑같이 진행되고 이야기도 4개의 이야기가 종료되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으니 점수 계산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자, 숙련자용 점수 계산을 하기 전에 이 숙련자용에는 점수 계산표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죠? 너무 작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어요. 자, 보시고 우리 기본 게임과 다른 점수 계산 방법이므로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우리 같은 색의 이야기 토큰이 2개마다 2점씩을 더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 2가지 색이 있죠. 그래서 총 4점을 더 획득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가방과 목발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많이 모은 플레이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을 했는데 가방 2개가 가장 많고 목발이 가장 3개가 많았다. 그러면 각각 4점씩 총 8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 토큰은 총 10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방, 그리고 선물, 초콜릿, 지팡이 이렇게 4종류의 그런 토큰을 모았기 때문에 4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친구들이 10종류를 다 모았다. 그러면 여기는 점수가 10점이 더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설명했었죠. 숙련자용 게임에는 12장의 상장 카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불행하게도 마이너스 2점짜리 상장 카드인데 이거는 내가 이야기 토큰을 다 모으지 못한 그런 색상이 있으면 그 색상당 마이너스 2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는
이 상장이 많이 모이고 그럴수록 2점이 플러스 될 수도 있고 1점이 마이너스 될 수도 있고 상장 모은 거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점이라고 했을 때 총 14점의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이렇게 가방 들어주는 아이 보드게임 소개를 마쳤는데요. 우리 친구들 어떠셨나요? 자, 우리 책을 읽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내가 영택이의 입장도 돼보고 또 서보의 입장도 되어보아서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글이나 그림이나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바깥 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재미있는 보드게임 시간으로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보드게임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